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당류 그리고 탄수화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그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단 쌀밥 한 공기를 먹었다고 칠게요. 꼭꼭 씹어 먹어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서 분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분해된 당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내려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 인슐린이 각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세포로 보내진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요.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근육과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육과 간에 저장해 놨다가 급격한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몸의 소중한 에너지원인 당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몸과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먹은 탄수화물은 에너지로도 쓰이고 글리코겐으로도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더 넘쳐서 먹은 탄수화물이 우리의 체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체지방 중에서도 이 피하지방, 피부 밑의 피하지방보다 간과 가까운 이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이 더 먼저 쌓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인격이라는 말로 40, 50대 중년 남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이 복부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당 때문에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지 못하니까 혈액 속의 당분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 즉 고혈당증으로 인한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 원인은 당의 과잉 섭취이고 인슐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당뇨병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단 음식을 좀 먹어도 이제 대사가 빠르고 대사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만 이런 식습관이 평생에 걸쳐 유지된다면 성인 이후의 건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성장기에는 당을 줄인 식습관을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신적인 면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한창 공부를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표를 한번 보실게요. 점선이 정상 혈당치의 흐름이고요. 이 녹색 그래프가 이제 혈당이 널뛰기 한다라고 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또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고도 하는 혈당 수치 그래프예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두뇌 영양 실조라는 책에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를 들면 초코파이를 하나랑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고 칠게요. 이제 급속하게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겠죠.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이제 췌장이 아주 무리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메타볼릭 증후군은 대사 증후군이라는 뜻이고요.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합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이제 혈당이 막 떨어지는데 혈당이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뇌 에너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이게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공격적이고
좀 짜증스럽고 분노가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게 다 저혈당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당 떨어진다, 당 보충해야 된다, 당 충전한다는 표현이다. 이거 저혈당 상황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단 거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시간, 2시간 뒤에 다시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그때 단 거를 먹었으면 다시 또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고 또 급격하게 내려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겠죠. 사실 뭐 학교 폭력 같은 뉴스 보면 그 아이들의 식습관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콜라를 달고 사는 건 아닌지, 좀 중독적으로 어떤 당 중독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서 반복되는 저혈당증은 이제 체내,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도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몸속에 미네랄이 고갈되면 당연히 뇌로 가야 하는 영양소 공급도 부족해지고, 그러면 각종 이제 각종 뇌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당분이나 이제 가공식품만 제한해도 아이들 정서가 안정되고 온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관리를 위해서도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치폭이 크지 않은 안정적인 혈당 유지는 정신의 안정과 집중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네, 즉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올바른 식습관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당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당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쑥쑥, 몸 튼튼, 뇌 똑똑. 아이들의 당 줄이기 실천해 보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